여러분은 지금 진짜 자신이 선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건 누군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꿈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꿈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인셉션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가장 깊은 바닥엔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브는 단지 꿈을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른 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현실처럼 보이는 죄책감의 꿈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꿈 속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죽은 아내, 그러나 떠나지 못한 기억, 자신이 끝내 붙잡고 놓아주지 못한 감정. 말은 그에게 속삭이죠.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물음은 곧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실이라 믿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사실은 오래된 감정의 반복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떠나간 사람을 꿈에 데려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오래전 감정의 잔향일 뿐일까요? 인셉션의 구조는 꿈속의 꿈이라는 미로이지만 그건 단지 설정일 뿐입니다. 이 영화가 진짜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기억보다 깊고 생각보다 어두운 감정의 근원입니다. 코브가 말의 환영을 꿈속에서도 떨쳐내지 못하듯 우리 또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의해 하루하루의 현실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꿈은 단순히 다층 구조의 게임이 아닙니다. 각 레이어는 의식의 깊이이자 감정의 층위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현실처럼 보이는 세계, 두 번째 꿈은 긴박하게 움직이는 위험, 세 번째 꿈은 얼어붙은 요새, 그리고 마지막, 림보, 시간이 멈추고 기억과 감정만이 부유하는 무경계의 세계. 이 구조는 마치 심리학의 무의식 모델이나 불교의 심식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유식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심은 마음이라는 통칭이고 식은 의식의 작용을 구분한 것입니다. 총 8식으로 구성되며 이는 마치 인셉션의 꿈의 층들처럼 의식의 깊이와 작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이지만 그 구조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모든 꿈은 결국 감정이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말의 반복적인 출현은 감정이 꿈을 점령할 때 이 여정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말 죽은 아내이자 그를 집요하게 끌어당기는 환영. 그녀는 꿈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꿈의 중심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현은 늘 혼란, 파괴, 실패를 불러옵니다. 말은 더 이상 인물이 아니라 코브의 죄책감이 형상화된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의 형태, 혹은 집착이 만든 형상입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얼마나 해소되지 못했는지를 매층의 꿈마다 시각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말이 나타나는 그 순간, 작전은 흔들리고 꿈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건 곧 감정이 진실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코브는 누구의 무의식 속을 걷는가? 영화는 겉으론 피셔의 꿈을 설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설계한 건 코브. 그 안에 자꾸 침입하는 건 말. 그리고 작전을 실패로 이끄는 건 코브 자신의 무의식. 결국 그는 남의 꿈을 설계한다고 말하지만 걷고 있는 건 자기 감정이 설계한 꿈의 구조입니다. 그의 꿈은 스파이 작전이 아니라 심리적 자기 탐험의 내면 기행입니다. 이건 마치 불교 수행자가 마음속 업장을 따라 가장 밑바닥의 무명으로 내려가는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명,
그리고 감정의 반복. 불교에서는 깨달음 이전의 상태를 무명이라 부릅니다.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과 망상에 의해 왜곡된 인식 속에 머무는 상태죠. 코브는 말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녀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목소리를 믿고 그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감정이 만든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상태입니다. 림보.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무너지고 현실의 구조마저 녹아내리는 가장 밑바닥. 그곳에서 코브는 다시 그녀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넌 진짜 말이 아니야. 넌 내가 만든 말이야. 짧고 단단한 이 문장. 그건 단지 이별의 대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감정의 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말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코브가 용서하지 못한 자신, 붙잡고 있던 죄책감,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 모든 감정이 만들어낸 내면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걸 놓는다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인셉션의 진짜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영화 초반 내내 코브는 피셔에게 인셉션을 시도합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하나의 생각을 심기 위해. 하지만 이 림보에서의 장면은 역전의 순간입니다. 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인셉션을 시도합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 말은 코브가 자기에게 심는 단 하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구합니다. 감정과의 작별은 망각이 아니라 수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감정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마침내 품고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감정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감정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언합니다. 감정과의 작별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순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으로부터의 해탈, 감정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심리적 윤회의 종료 시점입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짜로 현실로 돌아온 것인지,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건지. 하지만 정작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입국장을 지나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팽이를 돌려놓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 팽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논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감정으로 완성되는 것이란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아이들이 돌아서며 웃고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합니다. 말없이, 단호하게,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감정이 진짜라면 이곳이 바로 내가 살아갈 현실이다. 팽이는 멈췄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감정을 내가 선택했느냐입니다. 그가 선택한 감정이 그의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곧 진짜 깨어남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잊고 있었던 얼굴 하나가 꿈처럼 스쳐갑니다. 빛바랜 기억 속 누군가가 웃고 어쩌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말이 조용히 가슴 속에서 울립니다.
인셉션은 그런 영화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액션보다, 복잡한 꿈의 구조보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남은 감정 하나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했지만 놓아야 했던 사람, 용서했지만 지워지지 않던 순간, 떠나갔지만 여전히 마음에 머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꿈이자 현실이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코브는 마지막에 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진짜 말이 아니야. 넌 내가 만든 말이야.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의 화해였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팽이를 돌려두고 아이들에게 걸어갑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는 정말 당신이 선택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삶인가요? 혹시 아직도 떠나간 감정이 만든 꿈속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감정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해보세요. 고마웠어. 이젠 너를 보내줄게. 감정은 있는 게 아니라 품고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별한 감정은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아직 흔들려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현실을 설계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햇살처럼 빛나는 그날,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이 감정을 내가 선택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내 현실이다. 그 말이 당신을 지켜줄 진짜 깨어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장면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감정과 의미를 한 번 본 이들의 마음에서 다시 꺼내어 봅니다. 영화를 다시 보는 채널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채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